내 이름은 치치지. 수도권 대학교 1학년생. 나한텐 취미가 있다. 그건 바로 오락실에 다니는 것. 좋았어? 여러 가지 게임을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건 리듬 게임이다. 완벽하게 클리어하면 기분이 좋단 말이지. 고향을 떠나온 지 꽤 지났지만 아직 친구를 만들지 못해 여기서 게임을 하면서 고독함을 해소하고 있다. 오늘은 고독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러온 거지만 치치지잖아? 오늘도 혼자 밥 먹어? 아카네. 아카네는 나랑 같은 과, 같은 학번인 동기다. 수업이 자주 겹쳐서 알게 됐는데 그렇게 친하지는 않다. 아카네한텐 미안하지만 난 이해가 좀 버겁다. 왜냐하면 야, 치치지. 기껏 대학생이 됐는데 캠퍼스 라이프 좀 더 즐겨봐. 나처럼 말이야. 그거 알아? 우리 학교 유학생 중에 조은이란 남자애가 있는데 완전 잘생겼거든? 근데 얼마 전에 걔랑 친해졌다가 결국 어제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그렇구나. 대단하다. 에이, 아니야. 난 나답게 살고 있는 것뿐인걸. 그런데 자꾸 남자들이 꼬인단 말이지. 내 친구들도 다 나처럼 잘 꾸미고 다니는 애들 뿐이라. 미안. 너같이 친구 없는 애한테 꺼내긴 좀 그런 주제였나? 아니야. 신경 써줘서 고마워. 에이 뭘. 아무튼 너 혼자 이런 데서 쓸쓸하게 밥 먹지 말라고. 너처럼 착한 애 아니면 누가 너한테 말을 걸어주겠어? 곧 데이트할 시간이다. 그럼 안녕. 그래, 안녕. 오늘도 자기 자랑만 하고 갔지. 역시 불편해. 그치만 나한테 말 걸어주는 애 걔뿐이고. 이렇게 소심하게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친구가 없는 건가?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다 학교 안에서 있는 일이니까. 치치지 씨, 내가 좀 늦었네. 히이라기 씨. 뭐? 오늘은 스코어가 별로네. 컨디션 안 좋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오락실에서 친해진 히이라기 씨. 히이라기 씨도 나처럼 사람이 적은 평일 점심시간대에 주로 이용해서 마주치는 횟수가 많아진 덕이다. 저분은 사람이 많은 게 싫은 나랑 다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 안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시간대에 오게 됐다는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지만 좋아, 오늘은 사람이 적네. 사람이 너무 많아. 치치지 씨, 저기 봐. 저건 에트라의 달인 신버전? 맞다. 오늘이 발매일이었구나. 한번 해보자. 유행하는 게임을 단돈 100엔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오락실의 장점이니까. 나랑 같은 학교 학생이라나. 아무튼 좋다. 역시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랑 노는 게 제일 즐거워. 우리 학교에도 리듬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이 많았다면 나도 친구 사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래? 웬 한숨을 그렇게 쉬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학교에서 아는 애가 자기 자랑만 늘어나서 기빨렸다는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지. 치치지? 아까네? 강의 끝나고 어딜 그렇게 가나 했더니 이런 데서 놀고 있었구나. 근데 옆에 있는 사람 혹시 남친이야? 나랑 치치지 씨는 그냥 친구야. 그러는 넌 누구지? 치치지 씨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인성이 확연히 달라 보여서 말이야. 치치 씨는 또 뭐야? 안경에다 촌스러운 옷, 심지어 부스스한 머리까지. 누가 봐도 찐따 오타쿠라. 너무 웃기다. 아카네, 넌 여기 왜 왔어? 난 날 있지? 아카네? 존! 쏘리. 과 친구랑 잠깐 토크 좀 했어. 과 친구? 소개할게. 내 남친인 존이야.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오락실이 궁금하대서 데려와 본 거야. 그렇구나. 근데 참, 너 영어 할 줄 알아? 갑자기 왜? 아니 그냥 난 요새 영어 회화 공부하고 있거든. 외국인 남친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부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너도 얼른 공부 좀 해놔. 안 그래도 너 성격 어두운데 그런 무기라도 없으면 취직도 잘 안 된다. 그렇겠네.
아, 가네? 그건 좀... 저기 너 아까부터 듣고 있자니까 말이 좀 그렇다. 어? 그거 설마 나한테 하는 말이야? 당연하지. 너 말고 여기 누가 있어? 묻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쫑알대는 거 너밖에 없잖아. 아, 뭐지? 갑자기 공기가 더러워진 것 같네. 엄청 음침한 느낌? 불쾌하다는 걸 어필해서 말을 끊으려고 하다니 꽤 귀여운 면이 있네. 설마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습관을 아직 못 고친 거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그걸 본인을 치장하기 위한 액세서리로 여기선 안 돼. 잘생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Shut up! 어? Shut up! You son of a bitch! You are disgusting! 어... 갑자기 영어로 화내기 시작했어. 근데 저 당당한 표정. 설마 자기 영어 실력을 뽐내서 잘난 척하려고 한 거야? 아니 그런 것 치곤 영어가 너무 수준이 낮은데. 에이, 응? Very poor English. What does she say? 뭐야? 뭐라고 한 건데? 어? 영어 회화 공부하고 있다며.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알아들었어. 근데 치치지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야. 영어 못하니까. 영어가 되게 서투른데 뭐라고 한 거야? 라고 물어본 거야. 뭐? 뭐라고?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그 말 몇 분 전에 너한테 그대로 돌려줄게. 죽어. 망할 오타쿠야. 어우, 너 우리말 할 줄 알아? 조금. 여자친구 사귈 땐 좀 더 신중해지도록 해. 너희 나라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쪽에 재밌는 격투 게임이 있는데 시간 되면 한판 할래? 어우, 감사합니다. 저기 히이라기 씨 영어 잘하시네요. 아, 전에 유학 갔던 적이 있어서 Korean Hot Channel. That's cool. 이래봬도 나 꽤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거든. 그러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직 얘기 안 했었지. 혹시 어디 다니세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잖아요. 에이, 아니야. 뭐 좋은 대학에 다닌다고 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친구의 수나 연인 유무로 사람의 매력이 정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야. 네?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거 없어. 넌 착하고 상냥한 데다 아주 멋진 사람이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우선은 아카네부터. 헤어지자. 아카네는 오락실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존 씨한테 차였다고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오락실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모든 일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는데 그게 인터넷상에서 일파만파로 퍼진 것이다.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그러다 결국 아카네의 친한 친구들한테도 들킨 모양이었다.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요샌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한다.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지금은 왠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한 건 아카네만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느낌 좋다. 안녕 치치지 씨. 기다렸지? 아, 이라기 씨? 뭐야, 왜 반응이 늦어? 누군지 못 알아봤어? 네,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셔서. 그 후로 히이라기 씨는 존 씨랑 친해졌다고 한다. 요새는 같이 쇼핑도 다니게 되어 전보다 조금 꾸미고 다닌다. 스타일을 바꾸고 나서부터 학교 여자애들이 잘해주더라고. 술자리에도 자꾸 부르고 말이야. 축하드려요. 기분 탓인가? 치치지 씨 반응은 별로인 것 같은데. 아, 저한텐 예전 모습이 더 다가가기 편한 느낌이라. 그래? 그럼 예전처럼 하고 다닐게. 아니 왜요? 넌 되게 섬세해 보이는데 의외로 둔하구나? 내 이름은 치치지. 이것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다. 치치지, 혹시 오늘 시간 있어? 오늘? 딱히 할 일은 없는데 왜? 아, 그게 사실 나 오늘 미팅 가는데 한 명이 감기 걸려서 못 나온다고 해서.
혹시 너 괜찮으면 같이 갈래? 뭐? 미팅? 난 됐어. 술도 잘 못 마시고 집에서 나 기다리는 애도 있어서. 강아지 말이지? 이름이 오모찌랬던가?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남자 만날 기회 놓치면 평생 솔로로 산다. 가끔은 고삐 풀고 놀아도 되잖아. 아직 젊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여럿이 모여서 떠드는 건 나랑 안 맞는걸. 집에서 우리 오모찌랑 여유롭게 보내거나 책을 읽는 게 더 좋아. 애인을 안 갖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나저나 엄청 춥다. 얼른 가서 오모찌 켜봐놔야지.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강아지 울음소리? 어디서 나는 거지? 거기 있었던 건 아기 강아지가 아니라 진흙투성이가 된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성견 포메라니안이었다. 아주 쇠약해진 상태긴 하지만 목숨엔 이상 없어요. 영양 보충 잘해주고 되도록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쉬게 해주면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애 노견인 것 같으니까 노견 전용 사료를 먹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닫기 직전에 와서 너무 이것저것 여쭤봤죠. 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동물병원에 강아지를 데려가 진찰을 받은 후에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고 다녀왔습니다. 일단 포메라니안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미안해 오모찌. 오늘부터 당분간 이 애랑 같이 지내게 됐어. 오모찌는 4살이고 이 강아지는 10살이 넘는 것 같으니까 싸우거나 하진 않겠지만 일단 침실은 분리해놓자. 집주인분한테도 얘기해야지. 또 게시판에 주인 찾는 글 쓰고 그 다음엔 드디어 잘 수 있겠다. 이렇게 나는 원래 있던 오모찌랑 주워온 포메라니안 2마리 강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름이 없으면 뭔가 불편해서 일단 얘는 포메짱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포메짱, 이리 와. 저렇게 비틀거리는 건 아직 몸이 약해서 그런가? 아님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다행히 오모찌는 포메짱이 마음에 들었는지 같이 잘 지내주었다. 기분 좀 나? 놀래? 놀까?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지만 그 후 경찰서에서도 인터넷에서도 포메짱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고 그렇게 주인을 찾지 못한 채로 2달이 지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끔 산책할 때 마주치는 분이네. 와, 귀엽네요. 이 애는 포메라니안이에요? 네. 얘도 키우게 되셨나 보네요. 부러워요. 네? 죄송해요. 가끔 산책할 때 뵙기도 하고 같은 시바견을 키우는 분이라 저도 모르게. 날 기억하고 계셨구나. 근데 이 포메는 2달 전에 이 근처에서 주운 애예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집에서 임보하고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했는데 주인분을 못 찾아서 어떡하나 하고 있던 참이에요. 어쩌면 아카마츠 시네 부부가 키우던 강아지일지도 몰라요. 아카마츠 시네 부부는 이분 카츠라 시네 이웃이라고 하는데 2달쯤 전부터 키우던 포메라니안은 보이지 않고 대신 토이푸드를 데리고 다닌다고 했다. 그런 거면 직접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럼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그렇게 우린 연락처를 교환했고 나는 일단 카츠라 씨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아카마츠 시네 부부랑 연락이 됐어요. 일요일 낮 12시에 에트라 공원에서 뵐 수 있을까요? 네, 알겠어요. 카츠라 씨가 바로 행동해 주신 덕에 주인으로 추정되는 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바쁘신 와중에 죄송해요. 이분이 말씀드렸던 치치지 씨예요. 안녕하세요, 치치즈라고 합니다. 저기 이의 주인분들 맞으시죠? 예, 우리 개 맞는 것 같네. 역시 맞군요.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어쩌다가 잃어버리신 거예요? 얘가 멋대로 탈출한 건가요? 그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집에서 없어졌더라고.
아마 창문으로 도망친 거겠지. 근데 왜 안 찾아다니셨어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라도 하셨으면 더 빨리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야 뭐 걔도 이제 노견이고 앞으로 병원비다 뭐다 하면서 돈이 많이 들 게 뻔하잖아. 게다가 그 뭐냐, 동물은 죽을 때를 직감하면 모습을 감춘다고들 하던데. 그래서 우린 그 녀석이 스스로 죽을 곳을 찾아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 그런 줄 알고 우린 새 아기를 들인 거고.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우린 그 애 필요 없어. 세상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인이라면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돌보셔야죠. 애초에 말씀하신 건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 얘기고, 고양이든 강아지든 그런 무책임한 행동은 해선 안 된다고요. 그치만 걔가 멋대로 도망간 거라고. 게다가 우리 집은 강아지를 2마리나 키울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 이제 와서 걔를 데려가라니 그게 되겠냐고? 이분들 진짜 너무한다. 10년 넘게 예뻐했던 애를 나이 좀 들었다고 버리겠단 거야? 정말 너무해. 저기요. 그럼 얘는 제가 키울게요. 못 데려가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되죠? 치치치 씨, 네가 데려가 줄 거야? 그거 잘 됐구만. 걔도 아가씨랑 있는 걸 더 좋아할 거야. 그래, 걘 넘겨주는 걸로 하고. 보자. 그럼 일단은 50만 엔만 받을게. 네? 뭐야? 설마 공짜로 줄 줄 알았어? 뻔뻔해라. 걔 데려올 때 50만 엔 훨씬 넘게 줬다고. 아가씨가 키우겠다면 그 정도 돈은 낼 수 있겠지? 애가 늙어서 끝자리는 빼고 계산해줬다.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못 드린다고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글쎄 좀 곤란해지겠지. 이 사람들 대체 어디까지? 아크마츠 씨, 방금 그 말씀 물으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당연하지. 우리도 손해보고 싶진 않거든. 그래, 걔를 갖고 싶으면 얼른 50만 엔 준비해와. 알겠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선 저도 고민 좀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다시 만나서 정하는 걸로 해도 될까요? 어머, 그래? 뭐야, 그런 건 빨리 말해야지.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유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보자고. 누가 사갈지 얘기 잘 나눠봐. 카츠라 씨, 저 괜찮을까요? 저런 비상식적인 제안을. 아니요,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치치지 씨도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좀 내주실래요? 네. 그날은 일단 그렇게 헤어진 뒤 다른 날에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이렇게 귀여운 애들을 항상 우릴 힐링시켜주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애들한테는 주인이 세상의 전부인데. 도매짱, 우모찌. 그래, 얘는 꼭 내가 데려올 거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여보세요? 네, 일요일 말씀이시죠? 네, 제가 데려올까 싶어요. 네? 알겠어요. 꼭 준비해 갈게요.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 그래서 누가 데려갈지 정했어? 네, 그 앤 제가 입양하기로 했어요. 어머, 그래? 그럼 빨리 돈부터. 그 전에 이거 먼저 정산해 주세요. 이게 뭔데? 지금까지 그 애한테 들어간 돈이에요. 병원비, 사료비, 그 외 비품비랑 펫호텔을 대신해서 인보했던 비용입니다. 30만 엔?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애초에 당신이 멋대로 이 애를 주워가서 돌봐준 건데 이걸 왜 우리가 내? 왜긴요. 그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에 데려갈 생각이니까 그 비용도 내주셔야겠어요.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젠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이 내야지. 그쪽이 우리 개 갖고 싶다며. 그럼 얌전히 돈이나 줘. 물론 당신이 청구한 돈은 당연히 못 주니까 그렇게 알고. 그걸 제가 거절한다면 그 앤 어떻게 하실 거죠? 그거야 뭐. 역시. 그래, 아무래도 보호소에 보내시려는 거죠? 어떡하든 그건 우리 마음이잖아.
그 꼴 보기 싫으면 얼른 이 망할 녀석아! 이게 무슨 엄마? 여긴 어떻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아? 어? 아니 이건 아카네 너도 마찬가지야. 10년을 넘게 같이 산 가족을 버린 걸로도 모자라서 이젠 돈까지 받겠다? 그러고도 너희가 인간이야? 그따위로 구니까 너희 애가 집 나가서 안 들어오지? 죄송합니다. 치치지 씨라고 했죠? 난 이 녀석의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가치라 씨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가 큰 폐해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제 불찰이고 제 책임입니다. 어머님 탓은 아니요. 원래라면 저희 쪽에서 먼저 가서 감사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앞으로 그 애한테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아니요. 전 못 받아요. 치치지 씨, 강아지 치치지 씨가 키우실 거죠? 그럼 받으셔야 해요. 그런가요? 이걸 받으면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네! 제가 책임지고 강아지 잘 돌봐줄게요. 엄마 왜? 아유 아까워라. 너희 내가 다시 교육 좀 해줘야겠다.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단단히 각오해. 안 돼. 어머님 지팡이 놓고 가셨어요. 저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요, 저야말로요. 그렇다. 아카마츠 씨의 어머님을 부른 건 바로 카츠라 씨였던 것이다. 카츠라 씨는 이 동네에 오랫동안 살고 있고 그래서인지 동네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한다고 한다. 그 덕에 그 어머님과도 아는 사이라는 모양이다. 덕분에 잘 해결됐네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요, 감사는요. 오히려 그 애를 키워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저 괜찮으시면 다음에 같이 산책하실래요? 네? 저희 오모찌랑 포메짱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럼 그럴까요? 이것도 인연인데. 네. 그리고 그 후 몇 달 동안 카츠라 씨와 같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서로를 알아갔고 그러다 보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다. 지금은 결혼을 위해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좋은 매물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맞아. 애완동물을 3마리 키울 수 있는 곳은 잘 없으니까. 포메짱, 거긴 위험해. 오모찌, 코테츠, 포메짱 좀 잘 봐줘. 예쏘.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은 2사람과 3마리가 함께 살게 되었다. 포메짱은 여전히 비틀비틀대지만 지금으로선 아픈 데 없이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진 않겠지만 그런 만큼 더 많은 애정을 쏟아줄 것이다. 내 이름은 아카네.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 오늘은 대학 동기인 카린이랑 같이 쇼핑을 하러 왔다. 뭐 사지? 어? 카린, 저기 봐. 타임 세일이래. 빨리 가자. 응? 어? 꼬마야, 왜 울어? 엄마는? 잃어버렸어. 괜찮아, 울지 마. 누나가 미아보호소에 데려다 줄게. 뭐? 타임 세일은? 아카네 너 먼저 가. 나는 나중에 뒤따라 갈게. 할 수 없지. 나도 같이 갈게. 카린이랑 나는 보통 마음이 잘 맞다. 하지만 나랑 다르게 얜 아주 정의감이 넘쳐서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곤 한다. 정말 사람이 너무 좋다고 해야 할지. 여기야. 엄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누나. 잘 됐다. 정말. 뭐 그게 카린의 장점이기도 하니까. 이제 가자. 미안. 타임세일 끝나버렸네. 어쩔 수 없지. 목마르다. 카페라도 갈래? 그러자. 지갑이다. 어? 돈이랑 카드도 들어있잖아. 아니, 야, 설마 경찰서에 갖다 주겠다고 할 건 아니지? 당연히 갖다 줘야지. 떨어뜨린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뭐? 근처에 경찰서 없는데.
미안. 너 먼저 카페 가 있어도 돼. 뭐라고? 혼자 가면 재미없단 말이야. 기껏 둘이서 놀러 온 건데. 넌 잘생긴 남친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응? 난 놀 사람이 너밖에 없단 말이야. 좀 더 신경 써달라고. 그치만 알겠어. 나도 가면 되잖아. 미안. 목말라. 파르페 먹고 싶어. 미안. 좀 이따 내가 살게.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냥 내버려둬도 됐을 텐데. 근데 나도 예전에 한번 중요한 물건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워준 분이 너무너무 고마웠거든. 오, 지갑이었어? 아니, 얼추 비슷하긴 해. 우리 집 옛날엔 가난했는데 친척들이랑 교류도 거의 없어서 세뱃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세뱃돈 얼마 받았어? 난 3만 원밖에 못 받았어. 많이 받았네. 난 5만 원 받았는데 반은 부모님한테 뺏겼어. 카린 너는? 난 그래서 겨울방학이 지나고 오면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지.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투정을 부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매번 슬퍼하기만 했는데 카린 이리 와봐. 자 여기 세뱃돈. 얼마 없어서 미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 고마워. 안엔 1,000엔이 들어있었어. 그래도 친구들처럼 세뱃돈을 받았다는 게 기뻤지. 그리고 사실 세뱃돈 봉투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거든. 다들 예쁜 봉투에 받잖아. 소중하게 보관하려고 했어. 세뱃돈 봉투 같은 게 좋았어. 진짜 애구나.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튼 그게 너무 좋아서 엄마가 만들어준 작은 지갑에 세뱃돈을 넣고 책가방 옆에 달아놨었어.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진짜 애였던 거지. 바보같이. 그러던 어느 날 예상대로 떨어뜨렸나? 그대로 난 패닉에 빠졌어. 지갑, 세뱃돈 봉투, 내 보물 3가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 그럴만도 했지. 걸어온 길이랑 그 길 옆에 있던 풀숲 더미를 미친 듯이 찾아봤지만 그림자조차 안 보였어. 게다가 하필이면 그때 비까지 내리기 시작한 거야. 어떡해. 내 지갑 천으로 만든 거라 비 오면 안에 든 게 전부 엉망이 될 텐데. 하지만 결국 지갑은 못 찾고 날도 어두워지고 해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응? 꼬마야, 왜 울어? 감기 걸리겠다. 안으로 들어와. 이걸로 몸 좀 닦아. 따뜻한 차도 줄게. 잠시만. 비도 오는데 혼자서 뭐 하고 있었어? 난 울면서 내 소중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어. 그렇구나. 어떻게 생긴 지갑이야? 꽃무늬 자수가 새겨진 거요. 잠시만 기다려봐. 어? 짜잔. 내 지갑이었어. 젖지도 않았고 내용물도 무사했지. 어떤 할머니께서 주워서 갖다 주셨어. 애들한텐 이런 게 보물일 텐데 잃어버려서 얼마나 속상할까. 라시면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래. 잘됐다. 그리고 얼마 뒤. 정말 감사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안 찾아와도 되는데 카린이라고 했던가? 감사 인사도 할 줄 알고 대견하네. 지갑이랑 안에 들어있던 것들 전부 제 보물이었거든요. 그랬니? 어머, 그러면 이것도 가질래? 손자한테 세뱃돈 줄 때 샀던 건데. 아니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는데 또 받을 수는 별것도 아닌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머니. 고맙긴.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꼭 경찰서에 갖다 주게 됐어.
그랬구나. 너 울어? 너무 훈훈한 얘기잖아. 다 왔다. 이거 주웠어요. 야, 고마워요. 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목이 칼칼해. 빨리 먹자. 남친이 이 근처라고 잠깐 얼굴 비추겠다는데? 그래서 물건뿐만이 아니라 존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고 그때 맹세했지. 그 할머니를 보고 말이야. 좋은 얘기였어. 이거 이건 부적 대신이라고나 할까. 그때 그 기분을 기억하고 싶어서 계속 들고 다니고 있어. 카린, 너 완전 멋있다. 나 진짜 좋은 친구를 뒀구나. 뭐야? 여기 있네. 안녕. 토크사. 아카네는 왜 울어? 방금 엄청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거든. 너 알아? 카린 세뱃돈 봉투 얘기. 카린, 그거 아직 갖고 있었어? 아니 아니 뭐 소중한 거란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뭐야? 무슨 얘긴데? 그게 사실은 강아지 그림 있는 봉투는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거야. 뭐? 내 지갑을 주워주셨던 할머니의 손자가 토크사거든. 충격적인 사실. 그걸 계기로 친해지게 돼서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하고 있었어. 뭐 어쩌다 보니 오늘은 오늘은 내가 쏜다. 둘 다한테 가보자고. 뭐? 아니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준 보답이야. 괜찮아. 아까 내가 내기로 약속했잖아. 됐어. 말대꾸 금지. 나 네 얘기 듣고 반성했어. 뭐랄까, 사람이란 건 다 이어져 있는 거네. 오늘 내는 대신 다음에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기다. 야. 남에게 정을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고들 하니까. 뭐라는 거야 정말. 라는 건 농담이지만 카린 얘기를 듣고 반성했다는 건 진심이다. 추억이네. 그치? 나도 카린처럼 타인에게 받은 선의를 다른 사람에게 선의로 돌려주며. 카레랑 나폴리탄이랑 오므라이스랑. 뭘 얼마나 먹으려고! 다른 사람과의 인연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나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해보았다. 내 이름은 크로키. 회사원이다. 이런, 늦었다. 아자미 씨! 크로키 씨, 내가 보자고 해놓고 늦어서 미안해요. 괜찮아. 나도 방금 막 왔어. 이 사람은 내 여자친구인 아자미 씨. 어머, 넥타이 비뚤어졌다. 고마워요. 칠칠치 못한 나랑은 다르게 아주 섬세하고 멋진 연상의 연인이다. 첫 만남은 회사 상사가 맞선! 거래처 사장님의 따님이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며 맞선에 나가보라고 한 게 그 계기였다.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몇 번 만나는 사이에 난 점점 아자미 씨한테 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갈 거야? 호텔 디너 예약해놨어요. 아자미 씨랑 같이 가고 싶어서요. 정말? 너무 기대된다. 그럼 갈까요? 그리고 오늘 난 아자미 씨한테 프로포즈 할 예정이다. 정말 맛있었어. 역시 호텔 레스토랑은 다르구나. 매번 고마워, 크로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데에 온 거야? 그게 저 곧 승진해요. 축하해. 그럼 지금보다 연봉도 더 오르겠네. 정말 잘 됐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좀 있으면 사귄 지 1년 되잖아요. 저는 계속 아자미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랑 결혼해주세요.
이걸 나한테? 네, 예쁘다. 이거 비쌌지? 힘 좀 썼어요. 혹시 답은? 물론이지.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이렇게 프로포즈는 멋지게 성공했고 아자미 씨는 내 약혼자가 되었다. 다음 날 선자리를 마련해준 상사한테 바로 이 사실을 알렸다. 저 아자미 씨랑 결혼하게 됐어요. 정말이냐? 그거 잘 됐구먼. 소개해준 나도 기분이 좋네. 이제 아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진의 결혼까지 하게 되어 모든 게 순조로웠다. 여긴 어때? 어디 보자. 혼인신고 날짜를 정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오늘은 정시 퇴근할 수 있겠다. 아자미 씨 만날 수 있으려나? 오늘 밤에 잠깐 볼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아자미 씨다. 먼저 만나자고 하다니 어쩐 일이래. 물론이죠. 안 그래도 나도 보자고 하려고 했어요. 그럼 역 앞에서 만나자. 기다릴게. 뭘 그렇게 실실 웃나? 곧 신혼이라 그런가 좋아 보이네? 아니에요. 힘내서 일 얼른 끝내야겠다. 나는 서둘러 일을 끝낸 뒤 아자미 씨가 기다리고 있는 역 앞으로 달려갔다. 아자미 씨!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아자미 씨가 먼저 보자고 하다니 이런 날도 다 있네요. 근데 할 얘기란 게 뭐? 이 반지 어쩔 셈이야? 네? 어쩔 셈이냐니 반지에 무슨 문제 있었어요? 모른 척하지 마. 이 반지 가격 알아보니까 네 월급 2달치밖에 안 되던데? 왜? 보통 결혼 반지는 월급 3달치 가격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믿을 수가 없네. 승진하면 연봉도 오를 텐데 일단 시원찮은 반지를 주다니. 날 향한 네 마음은 고작 이 정도였던 거야? 갑자기 돌변한 아자미 씨를 보며 난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프로포즈용으로 산 반지는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80만 엔이 넘는 반지였다. 아자미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몇 달 전부터 고심하면서 골랐던 거예요. 전 정말 아자미 씨를 사랑해서. 고작 이런 반지를 주고 사랑한다고 하면 누가 믿어? 너 대기업 다는 데서 팔자 좀 펴보려고 사귀어줬더니 널 믿은 내가 바보였어. 약혼 파기야! 아자미 씨 잠깐. 진짜요? 아자미 씨는 일방적으로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나를 떠나가 버렸다.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메신저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고 전화도 수신거부당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자미 씨를 화나게 하는 바람에. 행복했던 나날은 한순간에 막을 내렸다. 아니 그렇게 왜 이래? 부장님, 프로포즈 반지는 꼭 월급 3달치 가격이어야 되나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혹시 아자미 씨랑 무슨 일이 있었어? 아이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회사가 곤란해지면 어떡하죠? 그리고 나는 상사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시작은 부장님의 소개였다. 게다가 상대는 거래처 사장님의 따님. 내 실수로 우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면 어떡하나 싶어 그만둘 각오까지 했는데. 뭐? 80만 원짜리 반지를 선물했는데 싸다고 화를 냈다고? 그건 100% 상대 잘못이지. 넌 아무 잘못 없어. 부장님, 심지어 대기업에 다닌다고 돈줄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니. 지금 당장 거래처에 다녀오마. 횃불도 당김에 빼야지. 아니 부장님 진정하세요. 어? 네, 에트라 상사. 예? 부장님, 방금 그거 무슨 전화? 그렇게 잠깐 따라와 주겠어? 아, 네. 그리고 나는 부장님을 따라 회의실로 왔다. 몇십 분을 기다리자 아주 놀라운 인물이 나타났다. 아자미 씨? 요전엔
저희 딸이 큰 실례를 끼쳤습니다. 네? 저게 크로키 씨가 저희 딸을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이 녀석은 비싼 반지를 받아놓고도 싸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크로키 씨한테 상처를 드렸습니다. 30 넘은 애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를 거라곤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가치가 있는 물건을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거래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그것만은 제발 딸을 회사에서 자르겠습니다. 2번 다시 그런 짓 못하도록 아주 엄하게 혼내겠습니다. 야자미, 너도 뭐라고 말씀드려? 난 아무 잘못 없어. 애초에 맞선 같은 거 보고 싶지도 않았고 저런 시원찮은 인간한테 장점이라곤 돈 잘 버는 거밖에 없잖아. 좀 치켜 세워주면 그저 좋다고 해실거리더니 나한텐 더 비싼 물건으로 사랑을 표현해줄 남자가 야자미! 그게 당신의 본심이었군요. 전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젠 안 되겠네요. 전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돈에만 눈이 먼 사람과는 같이 있어도 절대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자미 씨, 우리 아코는 파기하도록 하죠.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뭘 잘났다고 떠들어? 어차피 이게 회사원인 주제. 아자미! 이야, 아자미 씨, 거물을 놓쳤네요. 사실 크로키는 저희 회사 사장님 아들이거든요. 부장님, 그 얘긴 즉 이 회사의 차기 사장이란 뜻이죠. 크로키 씨가 사장님 아드님이시라고요? 뭐 사장 아들? 그런 말은 안 했는데.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아서요. 저 자체가 아닌 사장 아들로 봐주는 것도 싫었고요. 타치바나님께는 거래 얘기랑 같이 곧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장 아들이었다니 세상에. 저기 미안해,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응? 싫어요. 자,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자미 씨가 아무리 사과한다고 해도 때는 이미 늦었다. 그 후 타치바나님이 계속 회사로 찾아와 사과한 덕에 거래가 불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아자미 씨는 거의 절연을 당해 집을 나가 혼자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나는 어떻게 됐냐면 예정대로 승진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 게다가 이번엔 정말로 멋진 여자친구도 생겼다. 늦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이번에야말로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내 이름은 카린. 3년차 회사원. 회사도 좋고 월급도 불만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가에서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다. 우리 동네는 꽤 시골이라 일할 곳조차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정말 행운이다. 뭐 사무실에 노린재가 들어오기도 하고 출퇴근길에 멧돼지를 만나기도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카린! 치치지 언니! 이 사람 치치지 언니는 옛날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른바 소꿉친구다. 성정이 착하고 다정해서 동생인 나한테도 늘 잘해주었다. 왜 그래? 무슨 급한 일 있어? 그게 우리 카츠라가 없어졌어. 뭐? 카츠라는 언니의 아들이다. 언니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남편인 토쿠사 씨와 아들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간 거 아니야? 친구랑 놀긴 했던 것 같은데 그 애들이랑 헤어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거 큰일이잖아. 경찰에 신고는 했어? 응, 지금 남편도 같이 찾고 있어. 그렇구나. 나도 같이 찾아볼게. 언니, 아까까진 어디 있었어? 들판 쪽에 있었어. 그럼 집으로 가봐. 어쩌면 돌아왔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다행이지만 알겠어. 일단 한번 가볼게. 조심하고. 카츠라, 있니? 있으면 대답해. 여보세요. 없네요. 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나도 토쿠사 씨랑 같이 카츠라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애들이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강 같은 게 없어서 최악의 사태는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다면 대체 왜 안 보이는 거지? 유괴 당한 걸까요?
어쩌면 저희를 통해서 본가에 큰 돈을 요구할 생각일지도 모르겠네요. 본가라면 아자미님네 말씀이시죠? 이 일대에서 유달리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자미님네 일가다. 공예품을 팔아 자수성가했다는데 옛날엔 꽤 위세를 떨쳤던 모양이다. 그런 아자미님의 동생이 바로 치치지 언니네 어머니다. 그래서 언니네 집은 본가인 셈이다. 근데 그런 거라면 큰일이에요. 본가 쪽에선 저희를 위해서 땡전 한 푼 내줄 생각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언니네 본가는 꽤나 악질이다. 아자미님한테는 유지리아라는 딸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은 사사건건 이 사람과 치치지 언니를 비교해댔다. 어머 그래? 치치지는 학원도 안 다니는구나? 큰일이네. 너희 집은 왜 교육에 돈을 안 쓴다니? 우리 유지리아는 7살밖에 안 됐지만 공부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재봉도 할 줄 아는데 말이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치치지는 시집도 못 가게 생겼네. 남이 보는 데서조차 그런 말을 했으니 뒤에선 더 심한 말도 들었을 것이다. 지금도 치치지 언니는 본가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어두워진다. 시골의 나쁜 풍습이구만. 그래도 아직 유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어디서 낮잠이라도 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좋을 텐데 말이에요. 뭐지? 댁 근처에 사람이 모여 있는데요. 어쩌면 카츠라가 돌아온 걸 수도 있겠어요. 카츠라! 치치지 씨, 아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없다고요. 저희 집에 카츠라라는 애는 없어요. 여보, 왜 그래? 카츠라는 당신까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까부터 상태가 좀 이상하세요. 자제분을 아직 못 찾았다고 말씀드리러 왔는데 치치지 씨네 집엔 아들이 없다고 하셔서. 예? 그렇지. 우리 가족은 당신이랑 나뿐이잖아. 맞지? 여보. 언니, 정신 차려. 맞아. 처음부터 카츠라라는 애는 없었어. 우리 집에 아들 같은 건 없다고. 언니, 나 봐봐. 일단 심호흡해. 괜찮아. 우린 언니 편이니까. 무슨 일 있었어? 얘기해봐.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뭐? 본가 사람들 말은 거스를 수 없으니까. 본가? 설마 본가랑 관련 있는 일이야? 언니 설마 카츠라가 없어진 게 본가에서 데려가서 그런 거야? 네, 맞아요. 유지리야. 그 본가 쪽 외동딸이라는 애, 근데 왜 여기에 있지? 엄마가 카츠라를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지금쯤 같이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있겠죠. 그거 유괴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치치지 언니한테도 그런 식으로 전화를 했던 거고요. 전화? 여보, 당신 설마 그 전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어. 아자미 이모한테서 온 거였는데. 여보세요? 치치지? 밖이 시끌시끌한데 혹시 너 카츠라 찾고 있니? 네, 갑자기 사라져서요. 카츠라는 지금 우리 집에 있단다. 네? 다행이다. 유괴당한 게 아니었군요. 데리고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안 와도 된다. 네? 오늘부터 카츠라는 우리 집에야. 안 그래도 남자애한테 우리 가문을 잊게 할 생각이었으니까. 네? 본가엔 유지리아가 있잖아요. 유지리아도 벌써 27이야. 노처녀 다 됐지. 이러다 손자 얼굴도 못 보고 가게 생겼는데 본가보다 본가대가 먼저 끊어지는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야 되겠니? 그래서 저희 카츠라를... 어머, 본가 주제에 어디 감히 본가 상속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걸까? 아무튼 오늘부터 카츠라는 우리 집에다. 애초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경찰한테도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하고. 치치지? 설마 너 본가 말을 거스를 생각은 아니겠지? 알겠습니다. 카츠라. 그런 일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두 집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행위는 유괴입니다. 그래 여보, 가만히 뺏길 수는 없다고. 하지만 치치지 언니는 옛날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으니까 쉽게 거부할 순 없을 거예요.
저기요, 당신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긴 해요? 이거 명백한 범죄라고요.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이 나서면 어떻게 될지 알고 이래요? 그건 좀 곤란하네요. 왜냐하면 그럼 그 집 기세를 막는 게 경찰이 되어버리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본가 사람인 제가 왜 지금 여기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 목적이 뭐지? 상의할 게 있어요. 가츠라, 이 고기도 좀 먹으렴. 아주 맛있단다. 그래, 많이 먹거라. 감사합니다. 앞으로 존댓말은 안 써도 돼. 넌 본가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니까. 본가가 뭔지는 알지? 너희 엄마한테 얘기 들은 적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본가에는 유즈리아 누나가. 그런 불효자식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정말 그렇게 신부 수업을 시켜놨더니 하는 거 없이 나이만 먹어서 전부 쓸모없게 됐잖아.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생각은 여러 가지로 해봤죠. 유주리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잠깐 외출하고 왔어요. 집에 올 때 문소리 못 들으셨어요? 하긴 이제 두 분 다 귀가 어두워져서 그럴 수 있겠네요. 유지리야,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세상에,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나 보다. 네, 잘못 시키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신부 수업이다 뭐다 하면서 딸이 일도 못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넌 우리 집 장녀인데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 집안을 후세에 남겨줄 의무가 있다고. 그래도 뭐 그 역할도 이제 필요 없다. 우리한텐 카츠라가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럴 순 없어요. 카츠라가 불쌍하기도 하고 치치지 언니도 가만 안 있을걸요? 츠츠지가? 어릴 때부터 본가라면 벌벌 떨던 애가 감히 우리 말을 거역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어때요? 언니? 네가 왜 여기에? 안녕하세요. 저희 카츠라 데리러 왔어요. 경찰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범죄예요. 그래서 치치지 언니가 강하게 나가면 결국 카츠라는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언니가 본가에 갖고 있는 공포심을 떨쳐내야만 해요. 고소를 하든 집에 쳐들어가든 엄마로서 애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죠.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무서워요. 저는 오로지 결혼을 위해서만 키워졌어요. 청춘은 잿빛이었고 친구도 애인도 없었죠. 취직도 못했어요. 전부 부모님이 그러라고 해서요. 제가 그 말만 따랐으니까요. 부모님이 무서워서 말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행복을 놓치면서 살았죠. 하지만 언니가 저처럼 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언니는 언니의 행복을 찾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도 생기고, 물론 본가 사람인 저와 언니는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언니는 참 눈부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저희 부모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건 안 보고 싶어요. 유즈리아. 여보, 가자. 쳐들어가든 뭘 하든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나도 같이 갈게. 어차피 상대는 둘이잖아. 나랑 토쿠사 씨, 유주리아 씨, 그리고 경찰관님까지 가세야 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네, 저도요. 여러분, 치치지, 너 주제 파괴 안 돼? 그래, 분가 인간 주제. 네, 전 본가 사람이에요. 본가분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죠. 하지만 그 이전에 전 카츠라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실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겁니다. 혹시나 해서 오긴 했는데 저희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근데 치치지가 아자미 씨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처음 봐. 엄마는 강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카츠라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본가 사람들은 이 일로 완전히 위축되는지 그날 이후로 치치지 언니네 가족 일에 관계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 집 외동딸인 유주리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집에서 나왔다. 지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다고 한다. 치치지 언니네 가족이랑은 교류가 더 활발해졌고 카츠라도 유주리아를 잘 따르고 있다는 것 같다. 그리고 내 또래이기도 해서 나랑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 지금은 셋이 따로 만나기도 한다. 뭐?
유주리야, 너 남자친구 있어?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주말에 같이 놀러 가고 그러는 정도야. 그래서 좀 신경 쓰이는 사람이구나 할까. 그거 완전 썸 아니야? 그런가? 나 연애 관련해서는 잘 몰라서 좀 더 다가가 보면 어때? 어떻게? 언니는 어떻게 했었어? 아, 나는 토크사가 먼저 대시해서. 일요일에 저랑 만나 주실래요? 그래? 그럼 카리는? 나는 솔로라. 그렇구나. 왠지 미안하네. 연애나 결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니까. 고마워. 근데 언니 지금 행복해? 그래? 아, 나한테도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다. 내 이름은 카린. 평범한 회사원이다. 별일 없는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얼마 전 백화점에서 곤욕을 치렀다. 어른 되고 발목 비는 건 되게 오랜만이네. 근데 생각보다 아프다 이거. 내가 발목을 삔 이유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도 진짜 피곤하다. 하긴 요새 맨날 야근하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에스컬레이터에도 나밖에 없네. 곧 닫을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도 대신 할인하는 반찬 샀으니까 됐지 뭐. 여기 반찬 맛있다고. 응? 유주리하다. 뭐지? 쉬는 날에 같이 밥 먹을래? 라고. 그러고 보니까 역 앞에 있는 카페 쿠폰 다 채웠었지. 그걸로 5,000엔 할인 받을 수 있을 텐데 사용 기간이 언제까지였더라? 발이. 괜찮으세요? 넌 이게 괜찮아 보이냐? 아우씨, 뼈에 금 간 것 같은데. 네가 가만히 서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네? 제 탓이라고요? 너 임마, 내가 기억해둔다. 보자, 카린. 네? 제 이름은 어떻게 하셨죠? 면허증이 부딪혔을 때 떨어졌나 보네. 주소도 다 기억해놨다. 두고 봐라. 에이, 아야야야. 저기요, 잠시만요. 가버렸네.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전치 2개월 염좌라는 진단이 나왔다. 무슨 이런 일이 있냐. 그 남자한테 불결한 말까지 듣고. 그 뒤로 날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기색은 없으니까 그냥 한번 해본 말인 거겠지. 응? 뭐 왔나? 네, 여보세요. 아카마츠입니다. 저기요, 방금 우편 받았는데요. 전 카린이에요. 카린 씨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트라 변호사 사무소 소속 변호사 아카마츠라고 합니다. 우편물은 타치바나 씨 대리인으로서 발송한 거고요. 그 편지 내용에 대해서 말인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니요. 게다가 제가 돈을 내야 한다고요? 그 우편물은 얼마 전 에스컬레이터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나랑 부딪힌 남자, 타치바나 씨의 팔뼈에 금이 갔기 때문에 나한테 치료비랑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여서 우편에 적혀있던 연락처로 바로 전화를 걸어본 건데 왜 제가 위자료를 내야 하죠? 위에서 떨어진 건 타치바나 씨인데요? 예? 하지만 타치바나 씨는 거기서 카린 씨가 본인을 잘 잡아줬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던데요? 그리고 카린 씨, 그때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을 안 보고 계셨었죠? 어떤 의미에선 이 사고는 카린 씨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고 계셨다면 타치바나 씨를 잡아줬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네?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럼요. 적어도 타치바나 씨는 진심입니다. 의뢰인이 그렇다면 저도 열과 성을 다해 응해야죠.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의뢰인분은 재판까지 갈 생각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합의금만 받으면 더 이상 큰일로 만들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카린 씨. 그래서 합의금 말인데요. 아니요, 재판까지 가죠. 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타치바나 씨가 위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예요. 전 그 사고에 휘말린 거고 굳이 따지자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건장한 운동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성인 남자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허, 정말로 재판을 하실 생각입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상관없어요. 그쪽이야말로 각오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이쪽 사람한테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아하, 그래서 보자고 한 거구나. 내가 변호사라서. 넌 어떻게 생각해? 네가 보기에도 내가 유리하지? 그거야 당연하지.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피해 보상금이다 뭐다 하면서 우편까지 보냈는지 모를 정도인데? 그렇지. 다행이다. 그 아카마츠라는 사람 어느 사무소 소속이라고? 그 에트라 변호사 사무소랬어. 뭐? 나 그 사무소에 아는 사람 있는데 거기에 아카마츠란 사람 없어. 없다고? 응, 확실해. 애초에 거기 사람도 얼마 없어서 누가 있는지 다 기억한다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네. 그러게. 참 카린, 보낸 사람 주소는 확인해봤어? 아, 그러고 보니까 안 봤다. 보자, 이건데 이 주소지면 여기서 별로 안 머네. 땡땡동. 몇십 분 뒤. 주소상으론 이 건물이긴 한데 그냥 일반 아파트잖아. 우편한 에트라 변호사 사무소라고 적혀있는데 간판 같은 것도 없고. 본인 집에서 보낸 건가? 미안해, 쉬는 날에 이런 일까지 하게 해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아, 누구 나온다. 저 인간, 그때 그 사람이야. 역시나. 그럼 저 사람이 타치바나라는 거네. 옆에 있는 사람은 아카마츠란 사람이겠고? 근데 왜 저기서 같이 나오는 거지? 재판 관련해서 무슨 얘기라도 했나? 그러게. 일단 미행해볼까? 일반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재판 얘기를 여기서 할 생각인가? 그러게 말이야. 일단 조용히 들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될 거 같냐? 돈은? 아니, 좀 귀찮게 됐어. 되게 기세고 까다로운 여자 같더라고. 진짜? 아, 짜증나게 싫어. 어쩔 수 없잖아. 위에서 떨어진 사람이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되게 노골적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변호사랑 의뢰인으로는 안 보이는데. 하긴 합의금 뽑아먹는 게 계속 잘 될 린 없겠지. 이전 게 운이 좋았던 거였어. 그땐 차랑 부딪힌 사고였기도 했고 상대도 겁이 많아 보였으니까 말이야. 야, 아카마츠, 아는 사람 중에 진짜 변호사 없냐? 너 법대 다니잖아. 없어. 변호사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제 알겠네. 분명 타치바나라는 저 남자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야. 아마 고의로 한 거겠지? 일부러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대화를 들어보니까 저 아카마츠라는 사람도 진짜 변호사가 아니야. 아마 지금은 학생이고 타치바나라는 사람이랑 친구인 듯해. 별짓을 다 하네. 엄청 허점이 많은데 저번 상대가 쉽게 넘어가서 맛이 들렸나 봐. 일부러 사고 내서 합의금 받아내는 거 흔한 일이긴 해. 그때 변호사인 척하고 재판 얘기 꺼내면 일반인은 겁나서 합의한다고 하니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불러도 말이야. 세상에. 법대라면 법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테고 전문 용어 쓰고 그럴듯한 서류를 제시하면 믿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 카린, 네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렇다면 변호사를 사칭하는 게 범죄란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진짜 악질이다. 역시 바로 경찰에 넘겨버리는 게. 경찰에 넘기기 전에 겁 좀 줘볼까?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어른으로서 말이야? 이런 데서 다 뵙네요, 타치바나 씨. 옆에 계신 분은 아카마츠 변호사님이세요? 얼마 전에 전화하셨을 때 들었던 목소리랑 똑같아서 바로 알았어요. 아이고, 카린 씨, 여긴 어쩐 일로? 변호사님이랑 재판에 관해서 얘기 좀 하던 참이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 유즈리아라고 합니다. 진짜 변호사야? 당연하죠. 근데 아카마츠 씨는 대단하시네요.
아직 학생처럼 보일 정도로 어리신데 벌써 사실을 패스했다는 거잖아요? 아, 뭐 감사합니다. 에이, 뭘요? 그나저나 힘드시겠네요. 네? 아니, 보세요. A씨가 위에서 떨어져서 B씨한테 부딪힌 상황인데 A씨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사례는 잘 없죠. 패소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 이거랑 비슷한 사례 알아요. 자해 공갈범이랑 가짜 변호사가 한패가 돼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었더라? 아, 맞다. 자해 공갈범은 공갈죄랑 사기죄로 징역 살았어요. 심지어 초범도 아니었는지 꽤 오랫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니까요. 징역? 가짜 변호사도 자해 공갈범이랑 협력 관계였으니 처벌을 받긴 했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변호사법 74조 위반으로 벌금까지 물었어요. 변호사 사칭죄였는데 그것만으로도 벌금이 100만 원이나 나온 거 있죠? 100만? 그런데 변호사님은 어느 변호사회 소속이세요? 등록번호는요? 수습기간은 얼마나 됐죠? 어땠더라? 이 정도는 집 주소 얘기하듯 술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당신들이 자해공갈단이랑 가짜 변호사라면 시침이 떼시긴 너무 늦었어요. 이미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우편까지 받았으니까요. 뒷얘기는 재판장 가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유치장이 더 좋으려나?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체포되었다. 경찰이다! 우리가 한바탕 골탕 먹임 직후 이사를 좀 이번 주는 다 차서요. 아카마츠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꾸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던 모양이지만 체포되는 게 한 발 더 빨랐다. 그 두 사람이 이런 짓을 한 건 우리를 포함해 총 2번. 다행히 지금은 지난번 피해자분도 합의금을 돌려받으셨다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둘은 어떻게 됐어? 둘 다 징역형은 면한 것 같던데 위자료다 뭐다 때문에 난리인가 봐. 네 돈을 다 어떻게 내? 엄마! 이 멍청한 자식! 덤으로 퇴학까지 당했다는 모양이더라. 안 됐어 참. 제법 깊게 알고 있네. 조사하는 게 변호사의 일이니까 아무래도 잘하지.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야? 뭐를 어떻게 해? 다친 거 말이야. 그 인간 때문에 발목 삐었잖아. 치료비랑 위자료 더 세게 불러야 하지 않겠어? 내가 도와줄게. 아니 됐어. 걔네들도 혼날 만큼 혼났잖아. 무슨 소리야. 자해공갈 재범 비율이 얼마나 높은데 2번 다신 그런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싹을 다 잘라버려야 돼. 그 아카마츠란 놈도 법대니까 어쨌든 법에 관련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런 녀석이 범죄에 손을 대다니 그게 말이나 돼? 이럴 땐 얄짤없이 응징해주는 게 법조인 선배가 할 일이지. 유주리야? 일단은 치료비부터 받고 병원에서 집에 갈 때 썼던 택시비, 못 먹게 된 반찬값, 그리고 통원 치료 때 쓴 버스비도. 그날은 나 쉬는 날이었는데 걔네 때문에 일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일당도 받아야겠어. 내 소중한 휴일을! 대충 이쯤 하면 되겠네. 지난번 피해자분한테도 말씀드리면 더. 유주리야, 잠시만. 그렇게까진. 아니, 이건 사랑의 매야. 지금 이 케이크 값도 달라고 하자. 뭐? 가짜 변호사보다 진짜 변호사가 더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었다.